안녕하세요. 미인본가 인천점 박지한입니다. 오늘은 우리 오십견 고객이신 분이신데요. 어제 등관리를 열심히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잠깐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시간 내내 이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껐다가 다시 이렇게 정지했다가 다시 플레이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한 3번 보셨던데 엄청 웃기셨죠. 둘이서 낑낑대면서 막 잡담하면서 했던 게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관리냐면 우리 페이스 주열기를 이용한 페이스 관리, 미인본가의 기본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오늘은 할 거고요. 지금 이제 50견 우리 하시는 고객분이 저희 유튜브 전속 모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종종 많이 출연을 하게 될 겁니다. 전속으로 모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분. 네. 자, 먼저 설명드리자면 50견 어제 그거를 참 잘 찍었는데 영상이 그렇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팔이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몸통에서 팔을 빠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50견이라든지 이미 발병이 되신 오래된 통증을 머물러 있는 상부 쪽에 머물러 있는 통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몸통으로 박혀 있듯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를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유착이 정도가 요 어깨도 요 정도가 나와 있다 주면 팔에서 풀었을 때 이게 쭉 더 나와주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몸통에 많이 박혀 있는 듯이 좁혀져 있는, 짧아져 있는 분들은 팔보다는, 그리고 팔을 마사지를 하고 싶어도 이미 팔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팔에 가동 범위가 전혀 안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등 관리를 먼저 열심히 해드려야 돼요. 등 관리를 열심히 하면 이 팔의 가동 범위가 나오고, 우리가 가동 범위를 억지로 했을 때 유착된 것 때문에 아프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효과가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등을 열심히 부드럽게 풀어가지고 팔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줬을 때 그때 팔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등 관리를 하는 거를 재차 촬영을 할 거고요. 오늘은 얼굴 케어를 하는 거를 할 건데 그 부연 설명 때문에 이분이 어저께 등 관리 하기 전에 사진을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박혀 있었어요. 어깨가 요렇게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등관리를 했더니 지금 이 상태로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모델분 어땠었어요? 어저께 등관리 그렇게 받고 나서? 일단은 집에서 목을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만졌을 때 일단 먼저 부드러워졌다고, 딱딱하던 게 없어졌다 했고요. 저도 등 전체가 되게 움직일 때 집에서 뭐 세안을 하거나 움직일 때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등을 오늘 촬영하고 내일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한 번 더 등 관리를 다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등을 한 번 더 풀게 되면 훨씬 지금 50견의 문제점도 많이 개선될 거라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눕겠습니다. 요거 제가 댓글 남기시면 선물로 드린다는 프로모션 걸렸던 그건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기본 관리 50분 관리예요. 지금 페이스 관리 50분 관리인데 가볍게 발열 관사를 이용해서 조금 등을 한번 5분 정도 먼저 충분히 발열을 좀 하는데 가볍게 해주고 나서 페이스가 들어가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쭉 그냥 부연 설명 없이 좀 중간중간에 좀 길게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상으로 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영상이 플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생각보다 아프죠? 네. 자, 이렇게. 자, 이분이 이제 몸에 병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더합니다. 그래서 후드를 먼저 쭉쭉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머리카락 때문에 한 번씩 올려주면서
자, 이분도 지금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건조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피를 문질렀을 때 이 도구로 문질르니까 비듬처럼 각질이 약간씩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꼬리뼈까지는 조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거를 받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풀고 싶은 애가 근처 여기 정거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애가 쪽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 원근들 있잖아요. 대원근, 소원근 이런데 여기가 접합 부위잖아. 그런 데가 문질러지기가 우리가 손에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이게 드러날 수 있게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상 보면 댓글로 남겨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받아가세요. 그리고 크림이나 오일은 뭐 꼭 게르마늄 크림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이거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많이 바르실 필요 없어요. 이 발열 관사 하실 때는 굳이 막 우리가 핸들링 하는 그런 것처럼 많이 바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맨살에 문질르기가 어려우니까 맨살에 문질러도 무방하지만 조금 이렇게 이거야 뭐 원장님들이 원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테크닉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볍게 꼭 굳이 이거는 열을 확 올리기 위한 그런 도구이니까 굳이 압을 줘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뼈까지 그냥 문질러도 반 정도 이렇게. 뼈의 결대로 근육결보다는 저는 뼈의 결을 조금 결대로 이렇게 이게 이빨처럼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늑골 사이사이가 조금 느낌은 어떠세요? 시원했다. 늑골할 때는 아팠다가 이런 데는 네, 아프죠? 아파요. 뼈를 건드리니까. 이렇게 늑골을 파는 도구가 별로 없잖아요. 늑골 사이사이를 파는 도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늑골을 좀 파주면 훨씬 꽤 아파요. 꽤 아프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늑골은 되게 사이사이가. 그리고 이제 여기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골룸도 조금 접합 부위다 보니까 조금 더 뼈를 느끼면서 뼈의 말단을 좀 느끼면서 하시면 근데 사실은 이것도 괜찮고요. 저희가 원래는 만들었던 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쓰기는 편하겠지. 이렇게 훨씬 느낌이 다르죠. 네. 확실히 이게 같은 네. 묵직하게 들어가지. 네. 같은 도구인데도 이 손 잡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상하게. 자. 이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건 폼절. 만들까? 좋긴 한데.
아이씨, 또 몇천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표피에서 열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흡수가 되니까 조금 매트하다 싶으면 크림을 저는 더 이상 안 발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꾸 뭘 흡수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크림 안 바르고 이렇게 미세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한 번만 뿌려서. 자, 저 미세 스프레이도 제가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박스 사가지고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댓글 참여도에 따라서 드릴게요. 제가 50개씩이나 갖고 있으면 뭐해. 그리고 제 댓글 열심히 올리시고 저한테 카톡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남기신 분들은 저 댓글 많이 남겼으니까 주세요 하고 하면은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견정의 뼈도 이렇게 가볍게 해서 뼈 사이사이를 그냥 다 파버려.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립근 쭉쭉 곡돌기까지 다 풀려야 돼. 곡돌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잖아요. 딱딱해서. 다른 것들은 곡돌기까지 하시고, 자, 고개 좀 숙여주세요. 목에 있는 곡돌기 대추열자리까지 꼼꼼하게. 자,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서 보통 다른 우리가 어혈을 올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하려다 보면 열을 끌어올리다 보면, 근데 이거는 아주 열은 끌어올리되 어혈을 터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구라 참 좋아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구. 목은 이제 앞에서 좀 더 풀어야 되니까 목에서 집중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건 마사지 있잖아요. 수건을 이렇게 잡고 손바닥을 펼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잡고 이렇게. 이 건식 마사지 이것도 되게 좀 시원함이 있거든요. 온타올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다 닦여요. 굳이 온타올로 하면 더 잔여물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데 건타올로 이렇게 마찰도 하면서 깔끔하게 다 없앱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 5분 10분 안에 등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등 관리를 이렇게 스피디하게 끝내고 바로 누웠습니다. 누웠고, 이거는 뭐냐면 알로에 겔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오신 분들은 클렌징이 이미 끝나신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클렌징이 다 끝났고 2차 클렌징으로 저는 여기 알로에 겔 가지고 한 번 더 클렌징을 한 다음에 알로에 겔 가지고 한 번 더 깔끔하게 마저 유분기를 없애요.
이거는 가볍게 클렌징은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분기 없애는 정도니까 핸드링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스포로 깔끔하게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분기를 다 이제 수분 그 온수포에 수분을 다 날려야 돼요. 날린 다음에 아까 두피는 뒤에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축도하고 마저 두피부터 이 도구는 또 두피 할 때는 좋아. 이게 딱 이렇게 두피 잡을 때는 바디 할 때는 저 검은 색깔이 좋은데 두피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하기가 편해요. 머리 결대로만 하지도 마시고 축도도 세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세로도 하고 가로도 하고 뒤옆까지 머리카락이 나 있는 구렛나루 있는 데까지 쭉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헤어라인 쪽을 더 꼼꼼히 해야 돼요. 이분이 두피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문제가 있는 분이라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진짜요? 마른 타올로 하니까 되게 어땠어요? 뒤에 마른 타올 보통 피부 관리실에서 마른 타올질 잘 안 하거든. 네. 근데 되게 혈액순환 되는 느낌이고, 이게 되게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리고 진짜 혈액순환 되는 느낌? 마른 타올로 싹싹 네. 때타올처럼 문질러 주니까 그래 진짜 좋더라고요. 느낌이. 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앞에 두피를 풀고. 그래서 이분 보면은 이마도 많이 지금 짝짝이야. 되게 많이 이쪽은 M자가 이쪽이 깊고 오른쪽에 팔이 고장나 있는 상태니까 얼굴도 많이 비대칭이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백회 혈자리까지, 백회 혈자리가 잘 안 잡히면 여기 이렇게 내 주먹을 갖다 집어 넣으셔도 되고, 주먹을 뒤통수에다 갖다 내고 받치는 거지. 받쳐서 머리가 살짝 들리게 한 다음에 백회혈까지 꼼꼼하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이쪽도 반대쪽. 좀 동작이 제가 빠릅니다. 스피디하게. 왜 그러냐면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대화를 하면서 뭔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려니까 제가 동작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지 않아도 돼요. 고객분 하실 때는 천천히 하세요. 본인의 호흡이 가빠지지 않게. 이렇게 두피를 꼼꼼하게 열을 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마른 상태 일부러 이렇게 유분기를 알로에 겔 같은 수분 겔로 한 번 더 마른 상태로 최대한 유분기를 없애고 이제 요때 손 수기로 천층을 찢는 테크닉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마사지는 심층, 이 근육층만 만졌지 이 천층이 사실은 피부 결이 층이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얼굴은 근육층도 되게 얇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뼈에 골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얼굴은 그렇게 많은 골기보다도 얼굴의 어떤 순환은 이런 얼굴 주변으로 일어나는데 특히 얼굴은 천층을 많이 찢어줘야 돼요. 천층, 바깥층, 제일 바깥층을. 근데 그 바깥층 찢는 테크닉을 저는 이제 처음 선보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건데 어디에도 이걸 사용하시는 분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자, 먼저 목 이렇게 했을 때 목도 보통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표피를 찢는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표피를 찢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늘려주시고 쭉 그 다음에 측면으로 해서 늘려주시고 천층을 늘려주는 거예요. 천층. 그냥 이렇게만 그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 표피가 요 표피 보이죠? 이 표피가 찢어지는 느낌. 그렇게 되면 봐세요. 천층을 찢으니까 어때요? 빨개지죠. 아까 우리 발열과사로 한 것처럼 순환이 확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빨개질 정도로 이 천층을 찢으셔야 돼요. 천층을 찢고 천층을 찢은 다음에는 이렇게 벌써 목 주변이 천층을 찢으니까 빨개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수기로 이 목덜미, 사각근이나 이런 상부 승모근 이거를 꼼꼼하게 좀 뜯어내줘야 돼. 우리가 보통 여기는 많이 안 뜯어내주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뜯어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꼼꼼하게. 이때 손가락이 좀 많이 힘들긴 해.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얼굴 페이스 관리해서 여기에서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목덜미에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안에 손이 들어가서 이 정중앙에 있는 덜미도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 승모근도 잡고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걸 계속 그거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잘 안 잡히거든요. 어느 정도 힘이 부족해 우리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팔을 들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이 승모근을 잡고 있는 거가 비벼지는 그런 거보다 훨씬 강하게 비벼지기 때문에 잘 풀리거든요. 자, 요런 동작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래서 반대로도 돌려보고 이게 팔이 360도로 움직이는 근육이니까 회전할 때 굳었던 가동면모니가 안 나왔던 근육들은 다 딱딱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돌려보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서 여기가 이 근육이 딱딱하게 유착된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뼈에 가까운 것도 한번 더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관절이 다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을 갖다 대고 여기다가 같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방법 괜찮아요. 자, 이쪽은 손목을 잡고 있어요. 오른손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벼주는 거야. 이렇게 비벼주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돌려도 보고, 어깨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그러면 흉군들 있잖아요. 소흉군까지 앞에 여기 견종 팔에 정삼각근하고 맞물려 있는 거 이렇게 팔하고 같이 비벼셔야 돼. 보통 여기서만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팔하고 같이 반도.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팔로 움직여서. 그러면 어깨 관절이 열리거든요. 등 쪽까지 시원해요. 자, 등 쪽까지 시원해요. 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고 나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하면 어때? 여기가 싹 없어졌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 바닥이 닿죠? 지금 어깨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쪽은 제가 영상을 잠깐 스톱해 놓고 이쪽은 마저 풀게요. 자, 이렇게 저쪽은 이분이 제가 오른팔을 문제가 있어서 많이 풀어서 그런지 소흉군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는데,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부드러워서 여기 잘 꺼지는데, 부위방 쪽이. 근데 이쪽은 부위방이 안 꺼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소흉군 있잖아요. 가슴을 붙들고 있는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걸 잡고 이게 파내기가, 이걸 풀기가 안 풀어져. 그래서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가동을 이용해서 내가 꼬집듯이 그 근육을 잡고 계속 안에 깊숙이, 많이 굳어있네. 이쪽 팔도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벌써 여기가 꺼졌죠? 그렇게 해서 그 동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해주시면 어깨가 막 이렇게 바닥에 안 닿고 말려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 잘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어깨를 이렇게 편안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뜯어낼 때 깊게 뼈에 가깝게 눌러붙어 있는 것들을 지금 아주 세심하게 뜯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목덜미를 이렇게 뜯어낼 때 너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흉근이 안 뜯어져서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를 잡고 팔 돌려서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충분히 풀어서 여기가 부드러워져야지만이 목덜미가 잘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충분히 안 뜯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내려가서 뜯어내시고 다시 목으로 올라와서 하시면 돼요. 왼손 오른손을 똑같이 쓰고 싶은데 왼손이 훨씬 힘이 없어가지고 저도 자꾸 오른손을 더 많이 쓰게 돼. 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를 중점으로 기를 많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기를 많이 풀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기에서도 뭐 가볍게 했을 때 풀리기도 하겠지만, 여기 목덜미가 풀리지 않으면 기가 안 풀려요. 그래서 귀가 유난히 딱딱한 분일수록에 이 어깨나 목에 굳어져 있는 목의 깊은 근육이, 심층이 굳어져 있겠구나 생각하셔서 목덜미 충분히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가 깎듯이 이마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살려주면 더 훨씬 여기가 얼굴도 짧아지고 이마를 살려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마 두피도 체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체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교로 다 끝난 두피를 체교로만 해가지고 이마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목덜미에 있는 이 목에 있는 아주 목뼈 근처에 가깝게 있는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아주 그게 좀 뜯어내기가 우리가 손으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냥 뜯어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주열기로 뜯어낸 부분이 다시 유착이 되지 않게 주열기로 다시 그 부분을 녹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열기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이 목덜미 뜯는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 중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마가 동그랗고 참 예뻤는데 지금 57세 정도, 58세 정도 되시는 고객분인데 진짜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이마처럼 깎아지듯이 이렇게 더 이분보다 더 깎듯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젊었을 때 이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두피 체교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 뒤에 많이 풀었어요. 2층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을 천층을 찢는 테크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육결의 역방향으로도 뜯어보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도 뜯어보고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찢는 테크닉.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찢는 테크닉.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안색도 맑아지면서 천층이 유착이 나이 먹을수록 각화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피부가 유착이 있는 분들이 각질 현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유착이 있는 천층까지 굳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테크닉들은 뭐예요? 심층만 푸는 테크닉들을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얼굴은. 그래서 이렇게 천층을 꼼꼼하게 뜯어내는 테크닉을 들어가고 주열을 하면 입술 주변까지 다 꼼꼼하게 그러면 표피가 되게 야들야들해지고 탄력도 높아지고요. 안색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우리가 얼굴 마사지를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한번 영상 내가 보시고 아마 원장님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관리를 지금 충분히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분 되게 몸이 건조하고 지금 순환이 안 되는 분일수록에 되게 건조해요. 만약에 이렇게 건조해서 잘 밀착감이 없어 잘 찢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미세 스프레이로 물을 한 번씩 살짝 뿌려가면서 잡아주셔야 돼. 인중도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가 딱딱하게 우리가 이제 표정으로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뭉쳐지는 부분이 있고 유난히 이 부분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눈 밑에 아이백이 있는 거를 여기는 되게 아파요. 진짜 여기는 무슨 따끔따끔하니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눈 주변이 약간 착색이 있고 그런 분일수록에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반대 방향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눈 쪽은 여기 눈을 누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 쪽으로 이렇게도 찢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벌써 많이 꺼졌죠. 이쪽하고 봐. 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잘 안 찢어지는 편이에요. 이분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쫙쫙 잘 찢어지는 분들은 따가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무슨 불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따가워서 불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잘 찢어지는데 이분은 안 찢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얼굴 케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잘 찢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발열 발사를 한 것처럼 열이 확 나면서 잘 찢어질 거예요.
얼굴 동안 얼굴 만들어지거든요. 코도 이렇게 잘 찢어놔야 돼. 코 수술하신 분도 이렇게 뼈를 누르는 게 아니고 천층을 늘리는 거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수술하신 분, 눈 수술하신 분, 그런 분들도 이렇게 눈 주변은 좀 아파요. 한 번도 안 건드려졌잖아. 한 번도 안 건드려졌던 천층이다 보니까 눈 주변은 좀 아픕니다. 그래도 예뻐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마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도 찢어보고 대각선으로도 찢어보고 세로도 찢어보고 어떤 표정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정에 의해서 굳어지는 근육들이 천층들이 주름이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찢어보는 거예요. 자, 이 테크닉은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드렸던 테크닉인데, 오늘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 거는 안성희 원장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저한테 영향을 입혀서 아낌없이 유튜브로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유튜브 촬영을 그동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그랬던 건데, 그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하고 있던 테크닉들, 노하우들을 하나씩 촬영을 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원장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천층을 다 뜯었으면 가볍게 우리가 숙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좀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데는 조금 숙이로 얼굴의 광대도 벌써 양쪽 많이 이렇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어깨 통증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일수록 잘 안 뜯어져.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잘 뜯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클렌징 하고 수분 겔 가지고 먼저 유분을 다 없앤 다음에 손으로 천층을 찢는 테크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 파우더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한번 하거든요. 자, 이거는 저 밑에 영상 보면은 게르마늄 크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놓은 게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이게 파우더입니다. 게르마늄 파우더인데 한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고객들한테 유일하게 추천하고 있는 주겸 있잖아요. 주겸인데 이거는 깨끗하게 이온화된 그 회사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 고기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소금 뿌리잖아요. 그때 이걸로 쭉 스프레이 분사해가지고 음식에 넣어먹는 그런 소금이거든요. 근데 되게 깨끗하게 잘 해놓은 주겸이라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 물을 섞지 않고 이 이온화된 주겸을 이용해서 베이스로 살짝만 발릴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섞어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거든요. 이 게르마늄 물이 좀 부족하네. 농도가 조금 너무 안 되겠다. 조금 더 타와야 되겠다. 요 플레이 정도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바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발라지는 정도로만 다시 핸드링을 할 거니까요. 약간 따끔한가요?
네, 살짝 살짝. 땀 있는 쪽이. 특히 여기 빨개진 쪽 있죠? 네. 여기 양쪽으로 여기만 좀 따끔한데 이거는 되게 여드름 피부에도 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되게 여드름 잘 잡히거든요. 소금이랑 같이 게르마늄하고 이렇게 섞어서 1차 팩처럼 그렇게 해서 손에다가 물을 좀 묻혀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각질이 핸들링은 요거밖에 안 되겠죠. 서클만. 여기는 각질 제거 용도니까. 이것도 이제 돌가루에 스크럽처럼 미세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돌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서클로 모공 사이사이에 있는 그래서 요걸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딱딱했던 것들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유착이 있었던 것들이 요 재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가볍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딱딱함이 유착된 것들이 풀리고 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가 턱 밑이 많이 딱딱해져 있어서 한번 조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여기 골기 좀 파야 될 것 같아서요. 이분이 광대가 커져 있잖아요. 다른 조직보다 여기가 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거기만 자꾸 주물러서 드리면 여기는 어때요? 빨개지겠죠. 표피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골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광대 뼈의 말단 거기를 조금 파주듯이. 거기를 하니까 여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꺼지잖아요. 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재료 자체가 아주 강력한 거 2가지를 섞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면으로 닦아내시고 온타월 좀 온타월을 저는 웃기게 하죠. 그동안에 봤던 영상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학원에서나 그전에 배웠던 대로 저 하기 싫어가지고 온타월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만 해도 이마도 많이 좀 지금 작아진 것 같고 얼굴이 좀 많이 작아진 느낌이 있긴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제 줄기 우리가 본격적으로 줄기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목 뒤를 조금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베개를 받쳐서 충분히 이렇게 목을 좀 늘려줘서 이제 이렇게 목에서부터 쭉 얼굴을 주열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바디 도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도는 제가 48도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온도는 30도예요. 그래서 아직 도자가 안 뜨거워져 있겠죠. 그래서 크림을 좀 너무 많이 묻힐 필요는 없어요. 막 이게 너무 일이 번거롭던데 저는 많이 묻혀서 하면 번거로워가지고 크림 아끼는 게 아니고요. 크림을 아끼는 게 아니고 크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좀 번거롭더라고. 근막이 떨어지는 그걸 느끼기가 어려워서 제가 크림을 최소 좀 덜 바르면서 자 여기 터미너스에다가 놓고 자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이때도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근막에 슬라이딩을 느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오른쪽으로도 돌려보고 왼쪽으로도 돌려보고 해서 서클로 슬라이딩 느끼면서 기다리는 거죠. 뜨거워질 때까지. 뜨거워요. 이제 이렇게 고객분이 뜨겁다고 신호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리를 이동하면서 계속 근막의 슬라이딩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그냥 이거 주얼기를 대고 문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막이 서로 활주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근막이잖아요. 근데 근막의 슬라이딩을 느끼면서 이렇게 쭉쭉 이동하면서 쇄골 라인을 쭉 타고 견종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가 방향은 그 전에 안성희 원장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시는 게 잘 풀리겠죠. 여기도 조금 유착이 슬라이딩이 부드럽지 않은 곳이니까 이럴 때는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뜨겁다는 얘기를 잘 안 하시네. 아, 시원해요. 여기 아파서 그런가? 문제 있는 팔이라서 그래요. 열이 빨리 안 올라오네요. 조금 온도를 올렸어요. 기다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뜨겁다고 신호를 받으면 그때부터 슬라이딩이 아까보다는 할주가 잘 일어나는 것 같구나 하고 느끼고, 충분히 할주가 일어났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자꾸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 좀 한 번 더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뜨거요. 자, 이렇게 고기하고 이 줄기는 소독을 하시면서 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슬라이딩이 잘 안 되는 곳은 좀 열을 끌어올려서 뜸 뜨듯이 그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 언제 옮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객한테 문 좀 닫아주세요. 고객한테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으로 올라갈 때는 좀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저기 쇄골 그러니까 50, 40, 한 7도까지 낮춰볼게요. 한 46도로. 도자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페이스 도자는 안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원래는 저는 이 페이스 도자로 여기를 하는데 제 목에는 힘 푸세요. 제가 다 위치 목에 힘 주시면 안 돼. 제가 다 거기 잡아놓고 목에 힘 주면 여기 내가 어떤 근육이 뭉쳐 있는지 안 드러나니까. 승모근까지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때도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승모근까지는 조금 온도를 낮추면 안 되겠다. 좀 귀찮더라도 온도기 조절기를 옆에 두고 이렇게 1도 몇 도씩 1, 2도씩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위별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그냥 한 온도로만 해가지고 계속 빨리 움직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뜨거워요. 뜨겁다고 신호를 주면 그때. 자, 이제 목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온도 낮출게요. 46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제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목이 많이 짧죠. 이런 분일수록 페이스 도자가 필요한데. 근막을 무착된 선들을 찾아서 이렇게 줄기로 어깨까지 당겨요. 목이 안 좋은 여기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봐봐, 도자가 안 나가잖아. 도자가 끈적끈적하게 착 달라붙어 가지고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 문제점 있는 곳이라. 여기 한번 열을 한번 올릴게요. 자, 뜨거운 말씀해 주세요. 네. 훨씬 부드러워졌네. 이렇게. 손끝까지 저리는 거가 좀 덜했죠? 네. 풀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무조건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뜨거운 말씀해 주세요 하는 부위들이 아실 거야.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도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뜨거워요. 자, 온도 낮출게요. 뜨거워요. 더 낮추. 자, 이렇게 목을 충분히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목을 풀게 되면 우리가 굳이 쇄골을 깊게 안 파도 돼요. 깊게 안 파고 여기에서 다 쇄골 깊게 파는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굳이 쇄골을 깊게 안 파셔도 된다는 거. 뜨거워요. 또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활주가 잘 일어나요. 슬라이딩이 이렇게 근막이 유착된 것들이 금방 풀리거든요.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를 활용하십시오. 여기는 조금 한 번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끈적끈적해가 도자가 안 나갔네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뜨거워지. 그래서 주열기를 할 때도 지금 목에서 시간을 많이 푸세요. 얼굴에서 많이 할 거는 없어요, 사실은. 목에서 많이 시간을 충분히 그쪽에서 활용을 먼저 많이 푼 다음에 얼굴을 해야지, 얼굴은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뜨거워요. 자, 뜨겁다고 신호 받으면 한 번 더 테크닉 하는데 아직 유착이 있어요. 유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로도 해보고 서클로도 해보고. 어때?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졌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가 많이. 아까 딱딱해서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잘 들어가요. 잘 돌아가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이렇게 도자가 잘 나가요. 안 그러면 아까는 끈적끈적하게 안 나가서 제가 거기서 얘기한 건데요. 신기해요. 자, 이제 얼굴로 올라와서 반쪽 풀었으니까 이마부터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48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치, 저는 이제 열을 원체 이 도구를 수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열에 되게 익숙하고 어떤 손의 감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익숙치 않은 분들은 굳이 높은 온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스킬이 늘어날 때까지는 좀 45도, 46도, 47도 안전한 온도로 하시기 바래요. 자,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뜨거워요. 이 주변이 많이 안 좋아. 눈 많이 안 좋죠? 네. 자, 여기도 많이 유착이 있어서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볼이 하기 편하니까 자꾸 볼을 하시는데요. 볼은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테크닉을 거기 볼은 조금만 해도 빨개지는
혈관이 제일 가깝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혈관이 터트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붉은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주변으로만 볼 파고 있는 여기 간골에 말단 부분이 있죠. 말단 부분 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불금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 열이 있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불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가슴 관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가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페이스 관리 하시는 분들은 그 페이스를 그날은 안 하고 오늘 해보고 가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가슴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같은 횟수를 한 번 더 저는 쓰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빠르게 스케줄을 잡아서 그때는 페이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가슴은 우리가 테크닉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그 애가까지 팔을 올려서 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엎드리지는 않고 앞에서 가슴을 충분히 풀고 횡격막 외복사근까지 그렇게 푸는 가슴 관리가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젊은 친구들 보면 치밀 유방이라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섬유선종들을 많이들 그거 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을 보면은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거 풀지 않으면 매번 섬유선종 시술을 받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슴 관리 좀 하면 요즘 현대인들 꼭 받아야 돼요. 페이스 관리 하시는 분들 중간에 한 번 더 오시게 해서 그걸 따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페이스 관리 한 횟수를 한 번 더 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친구들 식사가 자연식도 아니고 또 뭐 인스턴트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소화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위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점점 안 좋아지는 친구들 20, 30대들 보면은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는 유방암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하시고 가슴 관리는 꼭 한 번에 페이스 관리 10회 중에 가슴 관리는 한 2회 정도나 3회 정도는 그 고객분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저는 가슴 관리를 따로 하시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가슴을 풀고 나면 얼굴을 10회 얼굴만 10회 했을 때보다 가슴 관리를 하고 나서 얼굴을 하면 훨씬 더 예뻐져요. 얼굴도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코 벽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안 닿잖아요. 볼에 안 닿게 날을 세워가지고 하듯이 여기 비골 옆에 이렇게 광대가 발달되어 있는 분은 이 비골 옆에가 많이 뭐가 차게 됐죠. 그래서 코 벽을 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뼈에 바로 표피만 붙어 있는 그런 거라 느낌이라서 이걸 마찰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몇 번만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까질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이분은 이제 주열기를 처음 하니까 되게 새까맣게 나오는데요. 해독이 되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좀 덜 새까맣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주열기는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자, 원장님들 지금 이중턱 잡을 때 자꾸 여기 턱 늘어진 부분을 개선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안 돼요. 여기를 막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 자, 이렇게 목을 충분히 풀어야지만이 돼. 여기 목을 이렇게 주열기로 이렇게 해봤을 때 경직된 깊은 심층이 굳어 있거든요. 이렇게 턱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턱에 뭐가 두툼하신 분들은 목에 심층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 줄기로 심층에 있는 굳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저는 딱 여기 맞죠? 네. 이럴 때 고객분들도 느낀단 말이야. 응? 거기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걸 모르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고객은 느꼈어. 근데 이걸 안 풀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해? 아까 짜증나지. 짜증나지? 뭐가 다 했는데. 여기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느껴요. 풀어줬으면 느끼는데 고객분들은 느끼는데 이거 뭐 캐치를 못하고 이걸 풀어야지 턱 라인이 이런 거.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원장님들 느끼는 여기가 막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 가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걸 제대로 풀으라고 이거를. 그게 이제 풀어지면 유연해지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 고객이 다 느끼고 말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객은 그러니까 자꾸 고객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이 부분이 어떠세요? 하고 이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고객님? 지금 아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까 아팠거든요. 이게 풀리면 안 아파요. 이럴 때 여기 같은 자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도를 낮춰야 되겠지. 온도를 최대한 이렇게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게 해도 뜨겁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훨씬 여기가 지금 유착된 게 저도 느끼거든요.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쇄골이 드러나잖아. 이쪽하고 봐봐. 응? 이쪽은 쇄골이 묻혀 있는데 여기에서 쇄골 주관하고 막 손가락으로 파지 말고. 여기 두둑한 턱 라인이 다 나고 있잖아요. 요 잠깐 사이에. 뜨거우면 말씀해 주세요. 뜨거요. 어때? 자, 요렇게 주열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분을 보시면 여기 볼 빨갛고요. 코 주변으로 이렇게 코 주변으로가 붉음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붉음증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심장 사인이 뜨는 거거든요. 심장에 열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특히 가슴 관리 해서 횡격막이랑 흉곽을 좀 늑간 사이사이를 충분히 풀어드려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셔가지고 그 가슴 관리, 횡격막 관리 명칭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관리를 꼭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별도로 그 부분만. 자, 이러고 나서 팩을 할 겁니다. 시트지. 자, 이렇게 마무리 팩 시트지 잠깐 한 10분 정도 붙이고 이렇게 마무리 했더니 어때요? 많이 딱딱하게 유착된 게 많이 풀렸고 지금도 많이 비대칭이에요. 이쪽 눈하고 이쪽 눈하고가 감겨 있는 정도가 틀리고 여기 에어백조차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에 촬영을 해놓은 게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주열 관리로 페이스 관리. 원래는 지금 이제 팔을 안 풀었는데 팔을 내가 이렇게 팩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팔 푸는 거 본인들이 아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팔을 풀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은 팔을 푸는 거를 영상을 깜빡했네요. 자, 감사합니다. 미인봉가 임찬자임이었습니다.